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비싼 돈 내고 먹는데 살이 안 빠지면 어떡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25kg를 뺀 사람으로서 아주 많은 부작용을 겪어보고 이만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면서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전혀 부작용 없는데요? 아무런 반응 없는데요?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되고요. 이거 부작용 맞아요? 이게 불편한 거 맞나요? 이렇게 긴가민가 해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되시고요. 나머지 1명 정도는 저 이거 너무 불편해요. 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보통 많이 불편해 하시는 증상,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증상, 대표적인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5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변비입니다. 대변을 되게 잘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변비라는 게 불편하지 않은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변을 못 보면 되게 난리 나는 그런 체질들이 있어요. 하루가 되게 괴롭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체질들도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하고 식사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변을 보는 게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은 경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포만감이 충분히 오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조절하는 것보다 식사양 조절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식사양을 줄이면 줄이실수록 변비는 좀 더 빨리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변을 담아두는 통에 이게 그만큼 음식이 충분히 안 차기 때문에 변을 내보내기가 당연히 힘들어지는 건 엄청 당연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다이어트 한약이 가지는 역할 자체가 몸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대사 기능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몸에서 대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물이 훨씬 부족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대변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변을 볼 때 굉장히 힘들게 보셔야 하고요. 힘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보고 난 다음에도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잦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도 변비가 절대 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먹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바로 대변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증상들 본인들의 체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1:1 맞춤 한약을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변비가 끝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드리는 경우들에는 대변을 못 보실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변을 잘 보실 수 있는 변을 무르게 하는 약재들이나 장 운동을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함께 넣어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면증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이 가진 효과 중에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능들도 있는데요. 플러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효과, 즉 대사 기능을 높이고 운동 기능을 높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마치 운동한 듯한 효과를 몸에 가지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당연히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이 다이어트 한약도 마찬가지로 주무시는 시간과 너무 가깝게 되면 그러면 잠이 굉장히 불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 경우에 이제 저녁 약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놓치게 되고 한두 시간이라도 이제 약을 늦게 먹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날 밤을 꼴딱 새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다이어트 한약을 때를 놓쳐서 늦게 먹게 되는 날에는 저녁 약은 그냥 반포만 먹습니다. 반포만 먹으면 그만큼 이제 내가 효과를 적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잠자는 게 크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이 힘드신 분들은 저녁 약을 반포로 줄여 드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이어트 한약의 최대 효과 기간, 그러니까 약이 충분히 발휘되는 효과 기간은 보통 6시간으로 보거든요. 6시간이 지나면 반감기라고 해서 약의 효능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주무시기 6시간 전에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게 되시면 주무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지러움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아픈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증상이 되게 헷갈리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한약이랑 상관없이 식사량을 줄이게 돼서 그래서 내가 맞이하게 되는 그 저혈당 증세도 이 증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혈당이 오게 되면 되게 순간적으로 어지럽기도 하고요.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손도 떨리기도 하고 이런 증세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증세들이 생기는 이유가 몸에서는 몸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신체 기관이 바로 뇌거든요. 그래서 신체에 혈당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뇌로 빠르게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삐뽀삐뽀 빨간색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주 응급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발동되는 게 이제 바로 교감신경이거든요. 이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혈당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혈당일 때 발생하는 교감신경 자극과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감신경 자극이 두 개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요. 원인은 서로 다른데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손 떨리고 하는 증상들이 도무지 두 개 중에 어떤 증상인지 환자분들은 파악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다이어트 한약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 한약 때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한 저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대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저혈당 때문에 혹은 다이어트 한약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겼을 때는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이제 눈앞이 이제 깜깜해지는 그런 순간적인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다치시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경우인지 잘 구분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혈당인 경우에는 단순히 설탕이라든지 순간적으로 빠르게 혈당을 올리실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한약 때문이라면 이렇게 사탕을 먹는다고 회복이 되지 않겠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어지러움을 줄일 수 있는 약재들이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방해주신 원장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입마름과 갈증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이 몸에 아까 운동 기능을 많이 높여준다고 했는데 이런 기능들도 있지만 플러스 이제 몸에서 이뇨시키는 그런 작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다이어트 한약을 드셨을 때 붓기가 막 쭉쭉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몸에 운동하는 듯한 효과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플러스 이뇨시키는 작용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목이 굉장히 타듯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목마름이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가 좀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몸에서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인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불편하지 않은데 말씀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엄청 불편해요, 증상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카페인에도 이노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카페인은 줄여주시는 게 좋고 수분 섭취는 반드시 훨씬 많이 늘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열이 많이 나고 더위를 느끼시는 겁니다. 원래 열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막 여름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얼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화장이 다 지워진다거나 혹은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화장이 아예 먹질 않는다거나 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미리 이런 체질들을 감안해서 이제 약재들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대부분은 대사 기능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작용들인데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대사 기능을 높이는 일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페인은 반드시 줄이시는 게 좋고 일부 열을 줄이는 약재들을 반드시 처음부터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방해주신 원장님들과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임상에서 대부분 경험을 해보면 이 다이어트 한약은 반응이 빠른 약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먹자마자 이제 반응이 오게 되는데 아주 심각한 증상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일주일 내에 증상들이 경감이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빠르게 원장님께 상담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신 두드러기랑 같은 이런 알러지 반응입니다. 애기들 처음에 이유식 할 때 보면 이제 처음에 이유식 시작할 때 쌀 미음을 먹이다가 그 음식에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음식을 한 가지 추가하잖아요. 사실 이제 어른들도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먹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알러지 반응이 이분한테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먹어보기 전까지는.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고 이 다이어트 한약제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이제 두드러기 반응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팽진의 모양이라기보다는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붉은 반점이 신체 특정 부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신에 올라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원장님께 상담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지나친 피로감이 느껴진다거나 혹은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황달을 경험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빠르게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의 주된 약재인 마황, 이 마황에 들어간 에페드린과 관련된 안전성 연구에 보면 이 에페드린이 간에 무리를 준다,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연구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에페드린이 주된 성분인 마황을 사용한 한약재,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약을 반드시 이제 간에 무리를 준다라고 그런 연계성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존에 간 질환이 있었다거나 혹은 최근에 계속 음주를 하고 있다거나 내가 원래 집에 간 질환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아주 특이적인 반응으로 간 수치 상승 혹은 간에 무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갑자기 소화가 너무 안 된다거나 혹은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황달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원장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은 반드시 원장님과 상담하셔야 되는 아주 위험한 증상들은 아니지만 경감되는 증상이지만 원장님과 상담하에 충분히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증상들입니다. 극심하게 어지러움을 느낀다거나 혹은 내가 심한 두통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거나 심한 불면 때문에 일상생활이 지금 너무 힘들다거나 혹은 극심하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메스꺼운 증상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과 상담하에 원장님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가는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연구들도 그렇고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이 다이어트 한약재 중에 메인 약재인 마황, 이 마황의 안전성 분석에서도 그렇고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그로 인한 증상들,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 두통 이러한 증상들은 보고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한약재들로 인해서 심각한 이상 증세들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가는 다이어트 한약들이 이렇게 심각한 어떤 부작용들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용되는 부분들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는 나에게 특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했을 때 이 반응이 부작용인지 정상적인 반응인지를 일단 잘 구분할 수 있는 병원인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불편한 반응들이 드러났을 때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잘 알고 있는 병원들을 잘 선택하셔서 처방받으신 이후에 주기적으로 이 처방에 대해서 잘 들어가고 있는지 건강하게 복용되고 있는지 검진받으시고 상담받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용 시간과 복용 횟수를 정확하게 지켜서 복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하루에 3번 복용하게 되시는데 처음 복용하신 시간으로부터 4시간, 6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3번을 복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사 전으로부터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전에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신다는 점들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좀 더 빠르게 감량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한약을 막 5번, 6번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나 불편한 증상 없으면 5번, 6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한약을 처방을 해드릴 때 하루에 1일 3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 아래의 약재 그램수를 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루에 3번 복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다이어트 한약은 먹고 나서 혈중에서 보통 2시간에서 2.5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혈중 농도가 최대치가 되고요. 그리고 6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게 반감된다고 해요. 즉, 반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수면이 불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기 6시간 전에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을 때 교감신경 항진, 대사 증가 등등으로 인해서 신체에서 열이 나고 살이 빠지는 반응들이 나는 것들을 한의학적 용어로는 발양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몸의 양기를 가득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식물에 햇볕만 강하게 주게 되면 막 식물이 말라 비틀어질 수 있겠죠. 아주 건조해지고 잎도 부스러지고. 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한약을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복용하시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목이 심하게 마른다거나 그다음 몸에 열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식물이 바짝 말라 비틀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빨리 물 줘야 되겠다. 얘 물이 부족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한약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늘려주시면 대부분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은 아주 많이 줄어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주 고르고 균형 있는 식단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시면 보통 식사의 양도 조절하게 되시지만 식단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조절을 하게 되시는데 이때 식단을
요즘에는 굉장히 치우친 식단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드신다든지 혹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뭐 야채나 닭가슴살이라든지 굉장히 살이 잘 빠질 것 같은 음식들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우친 식단을 드시고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게 되면 갑자기 막 심한 우울감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굉장한 탄력감이라든지 굉장한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식단은 고루고루 드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고루고루 드시되 식사의 양을 조절해 나가시는 게 사실은 다이어트를 크게 부작용 없이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작용을 잘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이 전문 한의약품이거든요. 이 전문 한의약품을 당연히 처방한 사람과 논의하지 않고 처방한 사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가 임의로 조정해서 복용하게 되신다면 당연히 부작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실 때는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